2016년 1월 2일 돌마케팅입니다. 길고 길었던 소비자 분석이 끝나고 이제 다음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시장 분석과 환경 분석을 알려드릴 겁니다. 두 가지 분석을 돌마케팅 6번에서 다 할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분량이 적다는 거죠. 시장 분석이랑 환경 분석은 분량이 적습니다. 소비자 분석이랑 브랜드 분석을 제외하면 마케팅에서 분량 많은 애들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소비자 분석이랑 브랜드 분석도 핵심만 뽑아 놓으면 절대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제가 헛소리하고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 엑기스만 뽑아 놓으면 소비자랑 브랜드도 별거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분량을 늘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마케팅을 보는 시야를 넓히기 위해 그런 겁니다. 마케팅은 이론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쉽고 적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생각할 게 많고 응용할 게 많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마케팅은 맥가이버 칼이에요. 요거 사실 맥가이버 칼은 아니죠. 멀티툴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는데 저처럼 연식이 좀 된 사람은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는 게 더 익숙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맥가이버를 모르더라고요. 아, 정말. 이제 32 먹은 놈이 이런 말하면 돌 맞겠지만 세월이 야속합니다. 50원짜리 쭈쭈바에 행복을 느끼던 꼬맹이가 힙합 바지에 체인 걸고 다니던 고삐리가 어느새 32이 됐어요. 미치겠습니다. 아니 뭐 있다고 벌써 32이야. 아, 자, 맥가이버 칼. 마케팅의 이론적인 부분은 맥가이버 칼처럼 간단하고 쉽습니다. 언뜻 보기엔 되게 많은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지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맥가이버는 어떻습니까? 맥가이버는 이거 하나로 문도 따고 폭탄도 해체하고 자동차 분해하고 비행기도 떨어뜨립니다. 별거 아닌 맥가이버 칼이지만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케팅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아는 거는 여러분이 주머니에 맥가이버 칼을 넣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맥가이버 칼을 넣는 것만 목표로 했다면 돌마케팅은 영상 2개, 3개면 끝납니다. 엑기스만 뽑아서 알려드리면 영상 2, 3개로 끝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의미가 없죠. 주머니에 맥가이버 칼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데. 제가 사례며 비유며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게 그거예요. 단순히 맥가이버 칼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방법,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진짜 마케팅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진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맥가이버가 돼야 하는 겁니다.
시장 분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사실 한국에서는 할 필요 없습니다. 크기가 콩알 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역을 나누고 시장을 나눌 필요가 거의 없어요. GDP가 얼마네, 수출이 얼마네, 이렇게 떠들어대지만 사실상 한국은 극히 작은 시장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시장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시장에서 또 지역을 나눠가지고 장사한다? 이거는 뭡니까? 돈 벌기 싫다는 거죠.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은 지역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세분화하고 거기서만 장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국은 그냥 한국 전체가 하나의 시장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땅덩어리 드럽게 큰 나라들은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시장 분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장사하다가 다른 나라에 진출한다. 해외에 매장을 연다.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나라의 사회, 문화, 종교 같은 것들을 빠삭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겠죠.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은 그런 일을 자국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해외 진출할 때 하는 일을 자기 나라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전라도, 경상도 나눠가지고 쌩 난리를 피우지만 실상 그 사람들을 소비자로 놓고 분석해보면 똑같아요. 마치 한 동네, 이웃 사촌처럼 생각과 행동이 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지리적으로 콩알 만한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한국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특히 인터넷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가뜩이나 콩할 만한 나라에 인터넷이 터지면서 그냥 다 하나로 연결이 돼버렸습니다. 요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죠. 스타크래프트 2, 프로토스 칼라, 아몬. 혹시 요거 이해 잘 안 되는 분 계시면 유튜브에서 공허의 유산 시네마틱을 검색해서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 그 게임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구입할 필요도 없고 직접 플레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안 좋다고 봐요. 게임 영상의 일부를 올리는 거야 광고가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죄다 올려버리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일이에요. 이걸 게임이 아니라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개봉한 그날에 고화질 녹화 영상이 바로 뜨는 겁니다. 이러면 그 영화는 망하는 거죠. 물론 게임은 자기가 직접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소비자, 게임을 좋아하지만 직접 게임을 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요거 말이 좀 이상하죠.
게임을 좋아하지만 게임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게임의 스토리와 영상을 즐기는 겁니다. 게임을 영화처럼 즐기는 거예요. 열대 시간 동안 게임하는 거는 저는 싫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 디아블로2, 히어로즈 3, 라그나로크 세대예요. 옛날에는 게임하는 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힘들어. 제가 3D 멀미가 있는데 그것도 나이 드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롤플레잉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롤플레잉 게임은 일을 해야 됩니다. 레벨을 올리고 장비를 맞춰야 돼요. 이거 힘들어. 그런데 스토리를 알려면 해야 돼. 레벨을 올리고 장비를 맞춰서 나쁜 놈을 죽여야 다음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봅니다.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 편을 봐요. 게임을 구입할 필요도 없고 힘들게 캐릭터를 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은 문제제기 안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규제가 될 거예요. 지금 개인 콘텐츠들이 게임에 쏠려 있죠. 왜냐면 그게 수요가 많고 재밌기 때문입니다. 게임 회사들이 이걸 계속 방치하진 않을 거예요.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서 얻는 광고 효과, 그 대신 그런 영상 때문에 발생하는 매출 하락. 지금은 그 이익과 손실에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지만 앞으로는 모르는 겁니다. 손익계산 때려봐서 손실이 더 크다. 그럼 바로 저작권 행사하고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소비자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거든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30대, 제 또래들은 게임 산업과 함께 자란 세대예요. 그 어떤 세대보다 게임을 많이 했고, 그 어떤 세대보다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 세대가 이제 늙었어요. 내가 이제 32이라고. 게임이 힘든 나이가 됐습니다. 게임 회사들이 이걸 모르고 있을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추측으로는 조만간 게임 회사가 직접 영상을 만들어서 팔 거예요. 게임보다 저렴한 가격에 게임의 영상을 파는 거죠. 전문가의 플레이와 설명, 그리고 멋진 편집 기술까지 더해서 완벽한 게임 영상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삽니다. 극장 가서 예매하고 영화 보듯이 게임 영상도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 아니라 잡설이 돼버렸네요. 인터넷 이야기 하다가 게임으로 갔다가 게임 영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자리 찾을게요. 자, 그래서 인터넷이 터지면서 한국은 그냥 하나의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을 분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골치가 아파집니다. 마케팅에서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단 시장이라 그러면 뭡니까? 말 그대로 시장이죠. 까치시장, 팔달시장, 양동시장. 말 그대로 시장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뜻하기도 해요. 한국시장, 해외시장, 서울시장, 경기도시장. 그리고 또 소비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20대 시장, 30대 시장, 실버 시장. 이래서 마케팅을 배우는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을 겪습니다. 도대체 시장이 뭐냐는 거지. 시장이라는 단어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마케팅은 시장은 지역이다. 이걸로 고정시키는 걸 권장합니다. 시장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거를 지역이라고 딱 정하는 거예요. 시장 분석은 지역 분석. 왜냐면 다른 것들은 각자 자기 집이 있어요. 까치시장, 팔달시장, 양동시장은 마케팅 믹스 중에 유통에서 다루면 됩니다. 우리가 제품을 판다. 그럼 어디서 팔 거냐? 직영점, 프랜차이즈, 인터넷, 대형마트, 전통시장, 편의점 등등등등. 이런 거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마케팅 믹스 유통이에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 중에 시장은 유통에서 다루는 게 더 적합한 거죠. 다음 시장 중에 소비자. 이거는 소비자 분석에서 다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비자를 인구 통계학적, 심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게 소비자 분석이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를 뜻하는 시장은 소비자 분석이 자기 집인 겁니다. 그럼 남은 애가 누구예요? 지역이죠. 시장은 유통으로 가고 소비자는 소비자 분석으로 갔습니다. 지역, 지리학적 시장만 자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시장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역 분석, 지리학적 분석이 돼야 하는 겁니다. 괜히 남의 새끼 데려와서 시장 분석에 넣을 게 아니라 시장 분석에는 지역 분석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지역 분석이라 그러면 되지. 뭐하러 시장 분석이라 그래? 예, 맞습니다. 굳이 시장 분석이라 할 필요 없이 지역 분석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장 분석이라고 적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한테 시장의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대학교에서 마케팅을 배우는 학생들조차 이거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 분석이 뭐냐? 시장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애들이 고장이 나요. 그, 그거 뭐 소비자를 나눠가지고 STP 해가지고 그거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기획을 할 때 시장 분석에다가 이것저것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시장의 개념이 애매하니까 소비자도 넣고 유통도 넣고 지역도 넣어버려서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애는 소비자 분석에서 소비자 얘기 실컷 해놓고 시장 분석에 와가지고 또 소비자 얘기를 해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소비자 분석이랑 시장 분석을 나눴냐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얘들이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시장의 개념이 두루뭉실하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비자, 지역, 유통.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잘생기고 착하고 능력 좋은 남자 직원이 동대문에 패션 시장 조사를 하러 가요. 그런데 거기에 예쁘고 귀여운데 싸가지는 바가지인 회장 딸내미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요즘 어떤 게 잘 팔리는지, 가격은 어떤지, 이런 거를 물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시장 조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잘 나가는 제품을 찾고 가격을 알아보고 이게 시장 조사예요? 애매하죠. 잘 나가는 제품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소비자의 취향, 소비자의 원치를 찾는 겁니다. 가격을 알아본다는 건 또 뭐예요? 말 그대로 가격이죠. 마케팅 믹스 중에 가격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조사합니까? 동대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동대문이라는 유통을 조사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시장 조사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헷갈리시죠? 소비자 조사, 가격 조사, 유통 조사가 시장 조사라는 꾸러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케팅을 잘 알고 잘 하는 사람은 이거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배우는 사람은 이거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드라마에서처럼 영경 씨, 우리 시장 조사하러 갑시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영경 씨, 우리 동대문 조사하고 소비자 조사하고 가격 조사하러 가요. 이래야 한다는 거죠. 이래야 마케팅을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애매하다 해서 조사까지 애매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조사를 했으면 뭐예요? 조사 보고서 써야죠. 근데 그 보고서에 동대문이랑 제품이랑 가격이랑 뒤죽박죽으로 뭉쳐서 넣으면 눈앞에서 보고서 찍힙니다. 상사가 성격 더러운 놈이면 조인트 까여요.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그 조사 결과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거를 미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시장 분석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나누고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시장 분석이라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탁탁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장 분석. 돌 마케팅에서 말하는 시장 분석은 뭐다? 지역 분석이다. 그런데 그 지역 분석은 한국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 크게 의미 없다. 제품에 따라, 기업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지역 분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엔간해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됩니다. 제가 시장이라는 단어의 개념 정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시장 분석, 지역 분석, 이거 뭐 따로 알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서울은 겨울인데 광주는 여름입니까? 대구 사람이 속초로 여행 갔는데 시차 적응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한국은 그냥 한국입니다. 하나예요. 이제 환경 분석을 봅시다. 아, 이것도 사실 할 거 없는데, 그래도 빠지면 섭섭하니까 한번 알아보자고요. 환경 분석. 환경을 분석한다. 환경이 뭐예요? 환경이죠. 기업, 제품, 브랜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분석은 어마무지하게 범위가 넓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산업 등등등등 갖다 붙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환경 분석 이거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끼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이 세 개만 조진다 그래도 감당이 안 돼요. 더군다나 환경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거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전문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케팅의 영역도 아니에요. 환경 분석은 경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경영 지원 시스템, 경영 정보 시스템, 그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을 보면 무슨 경제연구소, 전략지원실, 이런 거를 각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환경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농담 반 진담 반도 있었습니다. S연구소는 7년 앞을 내다보고, L연구소는 3년 앞을 내다보고, H연구소는 회장님을 바라본다. 옛날에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웃기기만 한 소리는 아니에요. 앞을 내다본다는 건 뭡니까? 초능력이죠.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다. 환경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미래 환경을 예측해서 기업이 그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비전문가의 영역도 아니고 마케팅의 영역도 아닌 애를 왜 넣어놨냐? 이슈 관리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 이슈. 이슈라는 건 뭡니까? 화제거리죠. 세간의 화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 요것 때문에 넣어 놓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산업 등등등등등등등 이거를 전부 다 조사하고 분석하는 건
못합니다. 너무 어렵고 많아요. 하지만 그 다양한 환경들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나 가질 것 같은 이슈를 찾아내는 거는 쉽습니다. 뉴스나 신문, 그리고 전문 잡지 같은 데 보면 매주 혹은 매달 관련 분야의 이슈를 대놓고 알려줍니다. 기사나 칼럼들이 이슈를 알려줘요. 그런 거 누가 작성합니까? 기사나 칼럼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그런 전문가들의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만한 이슈를 찾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 쉽습니다. 그냥 남이 해놓은 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한국 언론이나 잡지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는 홍보밖에 없습니다. 기사고 칼럼이라고 올라오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이 전문가의 분석이라기보다는 기업에서 스폰서하는 홍보 자료예요. 이런 거에 낚이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영어가 되시는 분은 외국 언론과 잡지들을 보세요. 걔들이 그나마 쓸만하지 한국에서 나오는 건 그냥 광고입니다. 기업이 배포하는 홍보 자료일 뿐이에요. 물론 이게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한국은 전부 홍보 자료고 외국은 전부 전문 자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비율의 문제인 거죠. 홍보와 진짜의 비율이 7대 3 정도로 나뉘는 겁니다. 외국 기업들도 홍보합니다. 언론사나 잡지사에 홍보 자료 보내고 로비도 해요. 그런데 외국 애들은 비율을 조절합니다. 너무 홍보에 치우쳐버리면 독자들이 비판을 하고 외면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법안도 있기 때문에 홍보가 3이면 진짜 기사와 칼럼을 칠 정도로 조절을 해요. 반면에 한국은 독자들의 눈높이가 낮고 관련 법안도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게 역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가 7이고 진짜 기사와 칼럼은 3이에요. 물론 이거는 제가 그냥 짓거리는 겁니다. 제가 뭐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마 넘기듯이 이해하기 편하게 7대 3으로 잡은 겁니다. 한국에도 훌륭한 언론사와 잡지사들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고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마케팅에서 말하는 환경 분석은 바로 그 이슈를 찾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거. 그런데 마케팅은 언론이나 잡지사에서 나오는 이슈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이슈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이슈들이 소비자한테 접근하기가 더 쉽거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뭡니까? 12월 31일이랑 1월 1일이죠. 2015년의 마지막과 2016년의 시작.
이거 이슈입니까? 아닙니까? 이슈죠. 그 전에는 뭐가 이슈였어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1월 11일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음 달인 2월 14일도 있어요. 그 다음 달인 3월 14일도 있습니다. 뭔 놈의 커플 기념일이 이렇게 많아? 어? 하여튼 커플들은 마케팅을 해가지고 아주 호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확 베껴 먹어야 돼요. 어? 민족이 이 지경인데 어딜 감히 연애를 해? 이거는 미친 거지. 마케팅으로 그 역적들을 벌해야 되는 겁니다. 마케팅 배우시는 분들, 이 커플 기념일을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커플들을 쳐다내야 되는 겁니다. 솔로 만세. 응? 어쨌든 이런 이슈들 있죠. 마케팅은 이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들 말고도 고정적인 이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포츠 시즌, 월드컵, 올림픽,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이슈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런 거 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엄청나게 마케팅 했습니다. 그 이슈들을 이용해서 자기들 마케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고정적인 이슈들은 경쟁이 심합니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마케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이슈들은 그다지 약발이 안 받습니다. 물론 효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옛날만큼 재미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케팅은 불규칙적이고 돌발적인 이슈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케팅의 순발력이 중요해졌어요. 불규칙적이고 돌발적인 이슈라는 거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예측하기 어려운 이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슈가 터지면 최대한 신속하게 분석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보다는 마케팅 실무진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케팅 업자들은 이 돌발적인 이슈를 모니터링 하는데 아주 많은 공을 들여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지뢰 폭발 사건 있죠. 그 피해 장병한테 5억을 기부한 기업이 있습니다. 걔들이 걔들이에요. 일반인들 사이에 마케팅 못한다고 소문난 애들인데 이번에도 걔들이 선수를 쳤습니다. 걔들 진짜 마케팅 잘해요. 5억이면 되게 큰 돈이죠. 그런데 그걸로 그 기업이 얻은 PR 효과는 50억짜리입니다. 5억으로 50억짜리 기업 PR 효과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기부를 했기 때문에 세금 감면도 받습니다. 이거는 작품이지. 걔들 진짜 마케팅 잘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슈를 가지고 마케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고정적인 이슈를 이용할 때보다
효과가 좋아요. 우리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케팅의 순발력이 중요해진 거예요. 어떤 기업이 이렇게 선수를 쳐버리면 다른 기업은 그 이슈를 섣불리 이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티가 잘 안 나거든.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러워서 1등밖에 기업 안 해요. 어떤 기업이 5억을 기부해서 PR이 되면 그거 따라하는 기업은 최소한 10억은 해야 되는 겁니다. 곱빼기 정도는 쳐줘야 관심을 받을랑 말랑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소비자의 특성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냄비 근성.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습니다. 어떤 이슈가 터졌어도 그걸 빨리 이용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예로 든 지뢰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관련해서 뭐 새로운 뉴스가 떠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뢰 사건은 더 이상 이슈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싸가지 없게 들리겠지만 지뢰 사건은 더 이상 마케팅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어요. 불규칙적이고 돌발적인 이슈를 이용하는 거는 힘듭니다. 설령 우리가 어디 이슈 없나 그러고 계속 모니터링을 한다 해도 다른 기업, 다른 마케팅 업자들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등밖에 기억 안 하는 세상에서 까딱 잘못하다간 경쟁 기업, 다른 마케팅 업자들한테 선수를 뺏기거나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5억 기부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에 다른 기업이 10억을 기부해버렸어. 바로 그 다음 날에. 이러면 우리 5억은 그냥 묻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미 기부한 거를 갖다가 저기 다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불규칙하고 돌발적인 이슈지만 이것마저도 경쟁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만들어야죠. 이슈 메이킹. 우리 마케팅에 사용할 이슈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불규칙하고 돌발적인 이슈를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효율적입니다. 요 이슈를 만드는데 제일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설문조사예요. 20대 여성들이 싫어하는 남자를 조사하니 어떻더라? 발냄새가 심할 것 같은 연예인 베스트 10. 30대 남성들의 말할 수 없는 비밀 10가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설문조사 많이 보셨죠? 그런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이슈 메이킹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혹은 우리 제품의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설문조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있죠? 리서치. 이거 절대 믿을 만한 거 아닙니다. 설문조사만큼 조작하기 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설문을 했다, 리서치를 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공신력이 있고 진실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20대 여성의 70%가 1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0%가 몇 명인데? 여기서 말하는 70%는 10명 중에 7명일 수도 있는 겁니다. 꼴랑 14명한테 설문조사 받아놓고 그거를 백분율로 표현해서 20대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개소리지. 그리고 그래프에다가 장난질하는 것도 흔해요. 언론사랑 TV 채널 중에 이런 장난질을 아주 대놓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거에 속는 바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이없는 장난질에 속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응답률, 표본오차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장난치고 조작할 수 있는 게 설문조사예요. 입맛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설문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신뢰성이 높아. 사람들이 이거를 믿는다고. 그래서 이슈를 만드는데 이 설문조사가 그렇게도 자주 쓰이는 겁니다. 요거랑 아주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연구 결과라든가 논문. 영국 MJDO 대학 연구에 따르면 키가 큰 여성들은 자기보다 작은 남성과 결혼했을 때 더 행복합니다. 이런 거, 이거는 개소리죠. 이런 거는 연구도 아니고 논문도 아닙니다. 그냥 개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거조차도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뭐 무슨 외국 대학의 연구 결과다 그러면 어휴 뭐 대단한 건가 보다. 맞는 소린가 보다. 이런다는 거죠.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연구나 실험 같은 것도 조작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조작하기도 쉽고 사람들의 신뢰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쏠쏠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진짜예요. 진짜 키가 큰 여자는 자기보다 작은 남자랑 결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178 정도가 딱 좋아요. 이거 논문이 있어요. 저작권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국 MJDO 대학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다음으로 또 이슈 메이킹의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연예인을 이용하는 겁니다. 연예인은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이슈 메이커죠. 그래서 연예인을 이용하면 이슈를 만들어내기가 아주 쉽습니다. 연예인 누구가 뭐를 참 좋아한다더라. 연예인 누구가 뭐를 항상 가지고 다닌다더라. 연예인 누가 어디에 자주 간다더라. 이런 거 일반인이 코딱지를 파면 그냥 더러운 놈이지만 연예인이 코딱지를 파면 그거는 최소 일주일짜리 이슈가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연예 엔터테인먼트가 우미나 산업으로까지 이용되는 때에는 이 연예인을 이용한 이슈 메이킹이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연예인이라고 다 같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속된 말로 급이 있어요. 그리고 급이 좀 되는 연예인들은 겁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앵간히 비싸야 말이지. 자, 다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슈 메이킹 방법은 홍보입니다. 퍼블리시티. 야, 이거 여기서 또 나와요. 얘가 참 팔방미인이에요. 여기저기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지. 홍보는 신뢰성을 이용해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아젠다 세팅할 때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이슈 만드는 데에도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언론사, 잡지사, 파워블로그, 카페지기, 온라인 커뮤니티의 네임드 이런 쪽에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이슈를 만들고 퍼뜨리는 거예요. 마치 연예인 루머 만들듯이 이슈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느냐 못 끄느냐가 중요한 거지,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This is Korea.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주로 하는 애들이 정치하는 애들입니다. 정확히는 정치하는 애들 뒤에서 움직이는 홍보인들이에요. 걔들이 이런 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돌마케팅 정치 1번에서 말씀드렸던 대가리, 대선 캠프에서 대가리를 잘 썼다고 말했던 대가리, 이건 제 추측인데 걔는 진짜 입이 방정이 냅니다. 일부러 싸워가지고 개판 만들자. 이거는 분명히 홍보인들이랑 회의할 때 나왔던 말일 거예요. 홍보인들이 그 대가리한테 전략을 설명해 주면서 했던 말일 겁니다. 우리의 작전은 일부러 개판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대가리가 회의실에서 들었던 말을 갖다가 기자들이 있는 데서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지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그 말을 하면 되게 전략적이고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한 거지. 이거 홍보인 입장에서 보면 속에 열불 터지는 겁니다. 아니, 이 미친놈이 우리끼리 밀실회의 한 거를 갖다가 밖에 나가서 떠들고 자빠졌어. 2012년 대선은 이미 개판이 될 대로 된 상태였어요. 노무현 NLL 이슈만으로도 이미 개판 중에 개판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목적 달성했고 홍보가 성공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대가리가 밖에 나가가지고는 우리 전략의 목표를 그대로 까발려 버린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멍청하고 새정연이 멍청했기 때문에 잘 넘긴 거지. 만약 국민과 새정연이 조금만 더 똑똑하고 조금만 더 날카롭게 대응했으면 대선 캠프 자체가 뒤집어질 상황까지 가는 거였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가리가 나와서는 전략의 목표를 다 까발렸는데도 말짱하잖아. 대선 캠프 대가리라는 새끼 입에서 싸워서 개판 만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거는 저기 안드로메다에서도 정치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이렇게 저질스러운 정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겁니다. 여기가 한국이었기에 망정이지 다른 나라였으면 대가리 개는 뒤지게 맞았을 거예요. 말실수 한 번 때문에 정치 생명 끝나는 건 기본이고 대선 끝나고 어디 공터 같은 데 불려가서 뒤지게 맞았을 겁니다. 대가리 개는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개를 살린 겁니다. 자, 이 이슈 관리. 마케팅이 하는 환경 분석 이슈 관리. 지금까지 이슈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고정적인 이슈를 이용하든가, 돌발적인 이슈를 모니터링하든가, 아니면 이슈를 만들어내든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고정적인 이슈를 분석하는 것밖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모전을 한다 그러면 그 기획의 환경 분석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고정적 이슈밖에 없어요. 얼마 후에 이런 이슈가 있을 예정이니 이거를 이용해서 마케팅 해야 된다. 이슈를 분석해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용하면 아주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인 거죠. 왜냐하면 돌발적인 이슈나 이슈 메이킹은 공모전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돌발적인 이슈는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모전이라는 걸 거치다 보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 실무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슈 메이킹은 아무래도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느낌이 일부분 있기 때문에 공모전에서 대놓고 기획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 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에 마케팅을 한다. 이러면 제한이 없습니다. 마음껏 돌발 이슈를 이용하고 이슈 메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슈 메이킹을 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앞에서 알려드린 이슈 메이킹 방법 4가지는 마케팅이 지금까지 이슈를 만드는데 즐겨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반드시 저런 식으로 저걸로만 이슈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이슈 메이킹은 그냥 이겁니다.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켜야 우리 가게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 이슈가 될까? 동네 사람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될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차하면 그냥 가짜 현수막 만들어서 우리 가게 앞에다가 거는 겁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3호점, 땡땡동 발전주민회의회. 이런 거. 물론 이건 거짓말이죠. 우리 동네에는 발전주민회의회라는 것도 없고, 우리 가게가 그런 걸로 선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가 신경 쓸 거야? 그냥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사람들은 좋은 일 했나 보다. 착한 가게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혼자 하면 좀 위험하고 근처의 다른 가게 사장들이랑 쿵짝을 좀 맞추는 게 좋습니다. 우리끼리 발전주민회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내 가게는 3호점, 네 가게는 2호점, 또 다른 사람 가게는 4호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슈 메이킹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그 동네의 다른 가게 주인들도 그게 뭔가 싶어가지고 관심을 보일 겁니다. 땡땡동 발전주민회의회에 관심을 보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는 회장, 나랑 같이 만든 너는 부회장, 그리고 너는 총무. 이런 식으로 각자 감토 하나씩 쓰고 다른 상인들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갑질하는 거지. 이게 뭐 낯설진 않으시죠? 솔까말로 한국의 무슨 상인회, 연합회, 그런 것들 중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 꽤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장사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대한민국에 갑의 횡포가 없는 곳은 없어요. 인간들이 더러워가지고 감투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씁니다. 그리고 그 감투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혀요.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이 좋다 그랬으니까 연예인 한번 쓰자고요. 친척이나 아는 사람 중에 좀 잘생기고 예쁜 애 있으면 걔를 연예인으로 둔갑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솔직히 요즘 연예인이 한둘이에요. 차고 넘치는 게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좀 잘생기고 예쁘장한 애는 그냥 팬 사인회라고 앉혀놓으면 사람들이 걔가 연예인인 줄 알아요. 연예인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나는 걔를 몰라도 걔를 생전 텔레비에서 본 적이 없어도 연예인이라 그러고 사인회 한다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봅니다. 그리고 믿져야 본전이니까 가서 사인도 한 장 받아요. 지금은 걔가 인기가 없어서 안 알려졌지만 사람 일 모른다고 걔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뜰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미래의 톱스타한테 미리 사인을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짜 연예인 사인회를 열면 내 가게가 우리 동네 스타가 되는 거예요. 어휴, 들었어요? 저기 땡땡마트 김씨 동생이 연예인이래요. 그 아침 드라마 거기에 나오고 그랬다네? 봐라, 니 들었나? 저 밑에 정육점화 있나? 그 아저씨 조카가 그 뭐라 카더라? 로켓 시스터즈? 그 아이돌 그룹의 보컬이라 카대. 전에 와가 사인회 하던데 억수로 이쁘더라. 어떻습니까? 이슈 메이킹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슈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다스베이더 컨셉이긴 한데 말해놓고 보니까 좀 양아치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겠어. 한국에선 한국식 마케팅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돌 마케팅은 양아치입니다. 자, 되게 설명이 길었는데 돌 마케팅 열심히 보신 분들은 감 잡으셨을 거예요. 이슈 관리, 이슈 메이킹. 이거는 결국 뭡니까? 관여도예요. 이슈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유, 사람들의 관여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관여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마케팅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소비자의 관여도가 낮아버리면 광고고 PR이고 다 쓸모 없어요. 광고 암만 잘 만들어도 PR 암만 멋지게 해도 사람들이 안 봅니다. 관심을 안 가져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5초 안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은행 광고 3가지를 말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혹시 3가지 말한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은행에 대한 관여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 광고가 TV며 라디오며 인터넷이며 주구장창 나와도 그거를 보고 들었어도 기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관여도가 그렇잖아요. 관여도가 낮으면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은행 광고 중에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그 K머시기 은행 광고, 김연아 씨가 나와서 춤췄던 광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제가 K머시기를 좋아해요? 제가 K머시기 은행한테 29억 9천만 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김연아 씨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김연아 씨의 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에 K머시기 은행이 꼽살이 껴 있는 거예요. 마케팅이 이슈를 이용하고 이슈를 만들기까지 하는 이유도 결국 그겁니다. 이슈에 꼽살이 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슈는 뭡니까? 나라꼴이 개판이다 보니까 이슈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슈들을 하나로 묶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헬조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크고 뜨거운 이슈는 헬조선이에요. 금수저, 흑수저, 나쁜 놈들 전성시대, 저출산 고령화, 마티즈 번개탄. 헬조선이야말로 대한민국 최대의 이슈입니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지금쯤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돌마케팅에서 헬조선을 굉장히 자주 언급하죠. 이게 제가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이슈 마케팅 하는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이슈를 이용해서 돌 마케팅을 마케팅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마케팅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헬조선이라는 이슈도 이용하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돌 마케팅은 기획돼서 나온다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제가 여러분을 속인 거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일 거였으면 이거를 말 안 하죠. 제가 미쳤다고 이슈 마케팅 한다고 떠들겠습니까? 저는 거기 대선 캠프 대가리 같은 멍청이가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속일 거였으면
진짜 감쪽같이 속였을 겁니다. 제가 참 제 입으로 말하긴 못하지만 저는 사기꾼의 재능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을 싫어하고 안 해서 그렇지 이따금씩 작정하고 거짓말할 때는 정말 잘합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나한테 놀라는 거지. 너무 잘해. 그리고 거짓말이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거는 마치 한 일주일 전부터 기획한 것 같아. 정말 완벽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제 속에는 사기꾼의 암흑룡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암흑룡의 봉인이 풀리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저는 그 누구보다 헬조선을 말하고 흑수저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꿀릴 것 없는 흑수저고요. 흔히 말하는 결손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친척 집에 보내져서 눈칫밥도 먹어봤고, 8년짜리 친구한테 배신도 당해봤고, 상사한테 똥군기와 갑질도 당해봤습니다. 제가 참 세상 편한 놈 같겠지만, 사실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은 놈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마음껏 헬조선을 욕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개 같은 나라라고 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헬조선을 말할 자격이 있고 헬조선으로 이슈 마케팅 한다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지만 진짜 똑똑한 놈들은 이거를 몰래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만간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헬조선 이슈 마케팅을 할 거예요. 그게 언제다? 정권이 바뀌는 날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절대 없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작전이 틀어져서 정권이 바뀌는 날에는 대기업과 언론사가 미친 듯이 헬조선 마케팅을 할 거예요. 미친 듯이 아젠다 세팅하고 미친 듯이 이슈 마케팅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게 다 종북 빨갱이 때문이다. 한번 보세요. 10중 8구 그럴 겁니다. 헬조선을 만든 건 헬 국민들이라는 거.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시장 분석과 환경 분석. 다시 말하면 지역 분석과 이슈 분석. 오늘은 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알려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해가 바뀌다 보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해가지고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32이라는 사실 때문에 약간 우울증도 온 것 같아요. 참 이게 나이를 먹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왜 이렇게 슬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라서 그런가? 예, 그게 크네요. 솔로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이렇게 우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참. 헬조선 흙수저로 태어나서 연애 결혼 다 포기하고 사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안 되는 거는 일찍 포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연애를 포기한 거는 25이었고 결혼을 포기한 건 30이었습니다. 그런데 32이 되고 나니까 하고 싶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 여러분, 헬조선 흙수저는 있죠.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게 착한 거예요. 괜히 흙수저가 결혼하고 자식 낳잖아요. 그거는 자기 배우자랑 자식한테 죄 짓는 겁니다. 흙수저는 가정을 꾸리면 안 돼요. 그거는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가 고통을 주는 거고, 내 귀한 자식한테는 지옥에서의 삶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잉? 저처럼 흙수저인 분들은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을 내가 사랑하는 내 마누라,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그 고통을 내 자식이 겪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고통받고 죽어야지 괜히 다른 사람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막판에 와가지고 또 어두워졌네. 이거 제가 좀 기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스베이더 컨셉을 잡았더니 이게 통제가 안 돼. 제가 다크포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크포스가 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위험해요. 요거는 제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나쁜 마케팅 다스베이더가 필요하긴 한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안 됩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어우, 제 속에는 사기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주 어두운 놈도 하나 있었네요. 요 놈이랑은 제가 대화를 해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문제인식을 했으니까 고칠 거예요. 제가 또 자가 수리, 자가 개선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요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요거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잡설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마케팅은 다룰 수 있는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잡설에서 쓸 콘텐츠를 정리해 놓은 게 80가지예요. 이거 잡설 한 번에 3가지를 한다 그래도 영상 20개가 넘어갑니다. 게다가 마케팅, 잡설, 정치 외에 다른 콘텐츠도 또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마케팅은 진짜 다뤄야 할 콘텐츠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좀 깝깝하긴 한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콘텐츠가 부족할 일은 없어서 좋은 거예요. 원래 개인 방송이나 개인 콘텐츠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콘텐츠가 고갈되는 거. 그런데 저는 오히려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돈은 없지만 콘텐츠는 많아요. 돌마케팅은 콘텐츠 금수저입니다. 와우!